기업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는 보면은 조금 더 차분한 대응을 주문을 했어요.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이 일본이 대한민국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났을 때는 두 번 다시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었죠. 네. 임진왜란 그리고 이순신 장군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더 강경한 조치를 주문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여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모두에게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냈던 여러 발언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일이죠. 8월 15일 내일 모레가 되게 되는 8월 15일 광복절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메시지도 같이 맥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대일 관계가 굉장히 골치를 아프게 하는 측면인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도발과 막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가져간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한 공통점 하나를 꼽자면 결국 미래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관리를 해놨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타격 못지않게 일본이 입고 있는 타격도 적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관리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면은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이를 토대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들이 조금 진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제 보면은 우리가 예고했던 일본도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표는 했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하는 만큼 수준에 맞게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면서도 큰 틀에서 일본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지는 좀 남겼다는 것이고요. 또 앞서서 우리가 미리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부분을 반일 감정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수가 보인다면 그것이 다시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혜롭게 이 과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더 포용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전략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포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뭐 산업계, 문화계, 정치계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김현종 2차장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본과 갈등을 미국에 중재 요청하러 갔다 이렇게도 보도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네가 아쉬우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뭐 조금 뭐 그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전략 물자가 일본에서는 1194개가 됩니다.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그 검토를 해봤더니 손 한 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현종 차장 만약에 제 생각에는 청와대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싶은데 우리 전략물자 지금 뭐 수입 관련된 것도 뭐 한 줌 문제되는 거 한 줌밖에 없다. 저기 미국에 부탁했다가는 글로벌 호구된다. 글쎄요. 네.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지금 상황 관리를 위해서 지금 톤다운하면서 지금 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우리 가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 대통령 지금 것으로서 모시고 있는 참모가 핵심 참모가 저렇게 얘기를 왜 했나? 그러니까 마치 그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망각하고 마치 술자리에서 무슨 무용담 얘기하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좀 전에 뭐 청와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청와대 그동안 쭉 보시면 그 대변인이나 혹은 뭐 국민소통 수석이 이름을 걸고 하는 브리핑은 제법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위 관계자나 핵심 관계자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청와대 참모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간접 브리핑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가 않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 본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 굉장히 그 자중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최정점에 있는 참모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할까? 이게 과연 지금 한일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금 동북아 이 안보 상황 속에서 맞는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이렇게 좀 보면 김현종 차장은 그 미국 가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호구되는데 왜 우리가 미국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와서 뭐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중재 하고. 요청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뭐 우리는 우리 입장만 얘기하고 판단은 미국이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나 굉장히 떳떳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 국면에 맞는 건가.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차근차근 본인이 통상 전문가잖아요. 그럼 이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등 실무부처와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게 맞지, 여기서 한 줌거리도 안 되는데 까짓것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청화 대변인께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여권의 핵심 관계자이신 김영주 의원님. 그 김현종 차장의 그러니까 말투 말고 내용에 동의하세요 혹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을 짚고 싶었다. 그 근현대사로 돌이켜 봤을 때 뭐 가스라테토 조약이라든지 1905년에 맺었던 그 조약이 미국이 필리핀을 갖는 대신에 말하자면 그 한국의 어떤 뭐 통치권을 일본에 줌으로써 을사조약이 일어났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트럼프가 예를 들면 아베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흉내냈다든지 또 혹은 뭐 미국의 달세 받는 것보다 한국 방위비 받는 게 더 쉬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국 정부를 너무 무시하고 폄훼하는 또 일정한 모욕적인 어떤 발언에 대해서 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어떤 사적 감정이 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떤 지지자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데서 조금 업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또 본인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을 하더라도 가려서 좀 더 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나하나가 다 팩트 체크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돌직구쇼를 김현종 차장이 보고 계시다면 아마 뜨거 하셨을 것 같습니다.